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절대 하지 말라라고 했던 영상들, 그렇게 찾아서 봤던 그 절대 하지 말라는 그 영상들의 제작자는 적어도 그 영상을 남겼죠. 그런데 당신은 포기하고 나서 뭘 얻었으며 또 뭘 찾아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습니까? 이번엔 그거 포기하고 또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데요. 그놈의 쿨한 아이템, 그놈의 시드머니, 그놈의 환경 탓 좀 그만하고요. 뭐 하나도 진득하게 못하고 계속 포기하는 자신의 진짜 이유를 좀 곰곰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리스펙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잘 듣는 사람,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어떤 일을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좀 빡세잖아요? 그러면 기가 막히게 우리의 뇌는 바로 사인을 보냅니다. 우리 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아니 그래, 네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벌써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아는데 잘 알거든?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되냐?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 맞아? 야, 확실하냐고. 우리 뇌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겠죠? 계속 이렇게 의지박약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. 정말 확실하냐고. 그대로 하면 되는 거 맞아? 아닌 것 같은데? 계속 그만두게,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겠죠. 확실하진 않지.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죠. 아니 그럼 시간 낭비일 수도 있잖아.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? 아니, 소중한 시간을 엄한데 쓰면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고.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러네 라고 어느 순간 우리 뇌에서 보내는 그 신호,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그 꼬임,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. 사실은 그 뇌도 저죠. 내 스스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나의 관성이 나의 메타인지 자아로 남아있는 것이죠. 내가 아무리 아닌 척 하려고 해도 내 자아는 내가 누군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관성대로 안 돼 임마,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면 우리는 뭐 거의 그만두는 걸 전제로 해서 검색이라는 걸 하죠. 땡땡땡이 절대 안 되는 이유, 땡땡땡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되는 7가지 이유. 이런 땡땡땡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. 독서,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요,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,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요, 아니면은 부업이 될 수도 있고요. 주식 투자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, 부동산 투자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, 다른 사람 말 듣고 부업 시작하지 마세요, 절대 하지 마세요. 이런 이야기들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거 내가 몰라, 큰일 날 뻔했네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검색은 고민이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을 달고 그만두기 위한 근거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행위죠. 정말 내가 고민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기 위한 근거 수집의 어떤 요식행위 같은 거예요. 자신의 포기를 그럴싸하게 설명해 줄 근거, 자기가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그럴싸한 근거를 찾고 있는 거죠. 그리고 포기가 아닌 목표 변경이라고 하는 그 그럴싸한 포장지를 찾고 나면 재빠르게 그 포장지로 자신의 폐기된 계획을 덮고 또 다른 장밋빛 플랜을 발표하는 겁니다. 마치 정치인들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공약 뒤집고 새로운 공약 얘기하고 또 그게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, 왜 폐기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보단 자기가 새로운 플랜을 발표하게 됐던 명분, 그것을 설명하는 데 더 집착하고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들만 만들어내죠. 정작 지나고 나서 보면 이야기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 거의 없죠. 그건 의지박약한 우리나 정치인들이나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포장 박스들만 널려 있어요. 이렇게 널려 있는 포장 박스들, 그 와중에도 또 새로운 포장 박스를 쓰고 있죠. 참,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. 이 포장 박스에 제대로 싸져 있는 게 얼마나 되어 있을 것이며 이렇게 포장하다 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이러한 행위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. 그리고서 새로운 플랜으로 이런 것들을 발표하겠죠. 얘들아, 나 오늘부터 스마트 스토어 하려고, 이렇게 호기롭게 새로운 뉴 플랜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. 그리고 몇 달 후 이제 포기를 하게 될 거예요. 또 그러면 포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니까 위탁이든 사입이든 결국에는 내가 만든 제품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더라고. 이게 용돈벌이 하는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튜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적어도 유튜브는 내 컨텐츠잖아. 컨텐츠 내가 만들어서 내 걸 갖고 퍼스널 브랜딩이라도 해야지. 이렇게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.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. 그냥
직장 다니면서 좋은 자산이나 모으려고. 아니, 내가 유튜브 해봤는데 결국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구글 돈 벌게 해주는 거더라고 이게. 내가 돈을 벌면 거기서 걔네들은 그냥 그 판 깔아놓은 것 때문에 30-40%를 그냥 가져가는 거야.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내 전공 살려가지고 지금 취업한 이 직장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투자라도 하는 게 더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인 것 같아. 내가 요즘에 좀 알아봤는데 비트코인이랑 테슬라만 사면 된다는데? 딴 거 할 필요 없대. 이렇게 굉장히 쉽게. 뭐가 이렇게 매번 쉽습니까? 예? 뭐가 이렇게 쉽게 결정돼요. 비트코인과 테슬라만 사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참 답답합니다. 제가 써온 글이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빡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. 어쨌든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쉽게 얘기하고 쉽게 포기를 받아들입니다. 그리고 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들이 다시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?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. 투자도 좀 해보니까 이게 가만히 들고만 있는 거는 이거 진짜 잘 모를 때, 초보 때나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. 이게 좀 아는 사람들은 다 타이밍 봐가면서 물량도 조절하고 익절도 좀 하고 그렇게 하더라니까. 나 이거 몰랐잖아. 그리고 꼭 테슬라나 비트코인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 산업에 그 좋은 것들 다른 거 있잖아. 그거 제2의 테슬라, 제2의 비트코인 그런 걸 찾아가지고 적당히 포포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좋다고 또 웃고 있죠. 새로운 거 발견했다고요. 이제 조금 여유 생겼다. 나도 투자라는 걸 좀 해봤다.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포기는 언제나 그렇듯 또 쉬워지고 대수롭지 않고 이제 자기도 머리가 좀 컸다 이거죠. 자, 여러분,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이 얘기 남 얘기일 수도 있고요,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건 목표의 문제가 아니에요. 목표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대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. 어떤 목표든 그 목표 자체가 나랑 맞지 않았다라는 걸로 핑계를 대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 목표를 대하는 자세의 문제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절대 하지 말라라고 했던 영상들, 그렇게 찾아서 봤던 그 절대 하지 말라는 그 영상들의 제작자는 적어도 그 영상을 남겼죠. 그런데 당신은 포기하고 나서 뭘 얻었으며 또 뭘 찾아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습니까? 이번엔 그거 포기하고 또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데요. 그놈의 쿨한 아이템, 그놈의 시드머니, 그놈의 환경 탓 좀 그만하고요. 하나도 진득하게 못하고 계속 포기하는 자신의 진짜 이유를 좀 곰곰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.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계속 포기하고 포기가 익숙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뉴 플랜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폐기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포장지를 포장하고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이건 내가 그 목표랑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, 그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?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죠. 물론 제가 모든 사람들의 심리나 개인적인 상황,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, 그냥 제가 살면서 과거에 포기했던 것들, 나는 왜 포기했었을까? 나는 그것들을 왜 뒤로 미루고 새로운 포장지로 포장하면서 그럴싸하게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들로 덮어버렸을까를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했던 것들은 대충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뒤늦게 합류하기 싫은, 내가 주도하지 못한 것들,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기 싫은 그런 심리가 발동해서 약간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좀 시작하기 꺼려하고 늘 뒤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. 여기 나온 그림처럼 내 앞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들,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이미 벌어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봤더니 사이즈 견적이 나온다. 그러면 꼭 이런 생각이 들죠. 지금 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을까? 늦은 것 같은데.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면 일단 그것을 해야 되거나 그 방향이 빅 트렌드냐 아니냐, 지금 포기하는 것이 향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,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늦었다라고 하는 심리, 그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저 역시 이러한 생각들로 많은 것들을 좀 미뤄왔었고요. 결국에는 이러한 행태에서 벗어나서 밀린 숙제를 하듯이 그동안 숨겨왔던, 그 인생에서 계속 미뤄왔던 과제들을 하나씩 수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고요?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위들이 그렇습니다. 부동산, 비트코인, 블로그, 유튜브 이런 것들 저도 다 미뤄왔던 겁니다. 부동산 2013, 14년부터 미뤄왔던 것들 결국엔 2017년에 했고요. 비트코인 2017년에 처음 들었을 때
잘 알아보지도 않고 개무시하고 그 다음에 결국 2020년에 시작했고요. 블로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작했던 거 2015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람도 있고요. 그때 블로그 개설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다 뒤로 밀었죠. 왜?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직업 못 갖고 있는 애들이랑 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정상적으로 직업 갖고 월급 따박따박 받고 뭐 괜찮게 살고 있는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유튜브? 아 이거 취업 못하는 애들 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2020년, 21년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작했으니까 22년이지 않습니까?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수년 전부터 미뤄왔던 숙제들이고요. 결국 더 늦은 타이밍에 하게 됐다는 겁니다. 앞에서 제가 계속 미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한 멘트들, 뼈 때리는 멘트들을 쫙쫙쫙 날렸지만 사실은 그 멘트는 타인을 향한 멘트가 아니라 과거의 그런 행동, 그런 생각에 젖어서 미뤄왔었던 과거의 제 자신에게 던지는 멘트입니다. 제 자신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요. 그 반성의 결과가 이렇게 뒤늦게 그 숙제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만약 지금 포기하고 또다시 뒤로 미루잖아요. 그렇게 창고에 처박는 행태를 또 반복한다면 당신은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또 한참 후가 지나서 더 많은 후회와 함께 저처럼 다시 계획하고 시작하게 될지 모릅니다. 왜냐고요? 여러분 그리고 제가 계획해봤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빅 트렌드라는 반증이에요. 잠깐 왔다 가는 그냥 불쏘시개 같은 게 아니라 크게 번질 수 있고 점점 커지는 큰 불길이란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큰 변화는 쉽게 끝나지 않고 점점 거세집니다. 그래서 지금 미루면 몇 년 후에 더 큰 고통과 더 많은 시간들을 써서 더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꾸역꾸역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또 얘기하겠죠. 아, 이런 레드오션에 있는 상태 이런 거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나?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몇 년 후에 또 이런 멘트를 날릴 겁니다. 여러분 몇 년 후에 가서 다시 고생하시고 또 지금 미뤘던 그 행위를 후회하지 마시고요. 내가 무언가를 바라봤던 그 빅 트렌드가 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목하고 정말 그게 지금 미루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큰 빅 트렌드 안에서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목표로 정한 것을 쉽게 포기하고 뒤로 미루는 행위가 아닌 조금 더 열정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우리 인생에서 취하고 있는 모든 목표는 다 장기 투자와 같습니다. 단기간으로 보고 짧은 시간선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. 긴 시간선으로 가져가면서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좋은 영상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